시험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신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예, 저희가 뽑은 4위와 5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등판이 임박한 윤석열 전 총장, 최근 정치적 보폭이 꽤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연희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조로 불리는 모종린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쓴 글도 상당 부분 읽어보시고 불평등 문제, 바로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죠. 흉곽핀으로 밑줄 쳐서 오셨더라고요. 이미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진 채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장사 오래 한 40년째거든요, 장사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네, 제가 영광이야 찍어야죠, 이거 그냥 다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놀랐어. 정말 텔레비 볼 때는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해고하고 막 사진 찍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응해주시더라고요. 또 옛날 얘기하고. 예, 어제 연희동 행보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장현철 평론가님 어제 탑10 안 나오셔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가셨군요. 어땠습니까? 직접 봤는데 분위기는 좀 윤 전 총장하고 어땠나요? 거의 4시간가량 대화가 이어졌는데 예. 이동하는 중에 연희동 거리를 걷는 중에도 모종린 교수님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대화가 어떤 부분에서 코드가 맞아서 끊이지 않았냐면 예. 골목 문화에 대해서 두 사람의 공감대가 상당했고요. 그래서 모종린 교수가 본인이 참 많은 정치인들 만나봤지만 아하. 골목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 윤석열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전 총장 첫 이미지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골목을 걸어다닐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검사 시절에 지금처럼 인지도가 높기 전에는 이태원 뒷골목의 그리스 음식점도 자기가 자주 찾아갔었다고 했고요. 광장시장도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혼자 또는 후배 검사 한 명 정도 같이 동행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미슐랭 들어오기 전에 블루리본이라는 이 맛집 인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죠. 예. 그 블루리본에 등재된 맛집들 하나하나 이 후배들 데리고 회식 다니는 그러한 행보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골목의 문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창의성을 중시하는 모종린 교수님과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서 장소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도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바뀌었군요. 그러면 장혜철 평론가님께 윤 전 총장이 먼저 직접 전화를 와서 모종린 교수와 한번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모종린 교수님을 제가 연결해드린 건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평소 모종린 교수님의 방송이나 이 책 같은 경우를 참 즐겨 보시다가 예. 직접 연락을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방송하는 것들 또 SNS에 글 쓰는 것들도 평소 보시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이런 현장 행보를 할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같이 동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 첫 행보, 첫 동행으로 이제 모종린 교수님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총장을 만났다. 네. 또 그날도 공교롭게도 장혜철 평론가님 탑10에 안 나오시는 날이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굳이 짜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럼 어제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보면요. 제가 이거는 장혜철 평론가님께 집중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골목 상권을 탐방하면서 모종린 교수가 정부 정책을 보면 국가가 소상공인을 구박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윤 전 총장이 이런 답을 했다는데 어제 핵심 의제는 좀 뭐라고 파악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골목 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골목 상권이 하나의 의제가 아니라 이 골목 상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개발시켜서 소위 말하는 뜨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이 명제 안에 청년 문제가 담겨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 문제가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이 지방 균형 발전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에 무조건 공장 지어주고 공기업 이전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싶은 이 문화 공간이 있는 뜨는 동네가 있으면 알아서 젊은 인재들이 모이면서 도시에 활기가 생긴다. 예. 여러 미국과 유럽의 소도시 사례를 모종린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청년 사장들, 청년 소상공인 이야기 참 재미있게 들으면서 골목 상권 문제가 이 3대 요소를 다 담고 있다. 청년, 소상공인, 지방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여기 메뉴는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이제 복합 문화공간 예. 그곳의 이름이 연남장이라는 곳인데 모종린 교수님이 선택한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이 뜨려면 이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름이 이제 연남장이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은 이게 중국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오시더니 나는 오늘 고량주를 마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놔서 놀랐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희동에 수십 년 살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이 과거에 수십 년 살았던 연희동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활기가 넘치는 동네가 되었다면서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골목 상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골목 상권 개발의 주인공도 주역도 청년 세대가 돼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접하지 못한 내용 새롭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윤 전 총장 최근에 술 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고량주 같이 마실 생각 했다는 거예요? 술 끊었다는 이야기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이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는. 그날도 1차 회동에서는 예. 전혀 음주 없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그럼 골목 상권도 그렇고 모종린 교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장현찬 평론가지 함께 동행한 것도 그렇고 어제 연희동의 심야에 연희동에 나타난 윤 전 총장의 핵심은 그럼 결국 청년이네요. 저는 물론 소상공인 문제 또 유현준 교수 만났을 때도 부동산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이 LH 사태 같은 기득권들의 부동산 범죄 최대 피해자도 청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을 개발하는 주인공도 청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서 네. 이전부터 행보나 이런 말의 행간에 청년 세대가 이제는 조연이 아니라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청년과 소상공인이라는 두 단어를 4시간의 대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의 윤석열 전 총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장현찬 평론가님 계속 뭐 뉴스탑10에서 활약을 하시긴 할 텐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일부 이제 외부 활동에는 같이 동행도 하고 일단 초창기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는 사실상 뭐 간단하지만 홍보팀장 역할도 장현찬 평론가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공식적인 직함이나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저도 제가 무슨 공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일정 부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이 동행하자 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하면 함께한 자리에 한해서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고 아마 또 많은 자리는 제가 동행하지 않고 본인이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는 그분들이 또 잘 하시겠죠. 예. 제가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종종 윤 전 총장 행보에 같이 가시면 뒷얘기도 저희한테 뉴스탑10에서 잘 전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좀 본론으로 가볼까요? 어제 있었던 연희동 얘기는 함께 동행했던 장현찬 평론가를 통해서 잘 들었는데 다음 화면 장재현 의원의 말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화면에 좀 밑에 공개가 되나요? 네.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다.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윤 전 총장 입에서 정권 교체란 말이 나온 게 꽤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두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었겠죠. 하나는 정치 교체. 여도 야도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다 물갈해야 된다. 아예 정치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신당을 창당해서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어느 정도 야권으로 움직이고 또 이제 야당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는데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서 야당으로 가도 뭔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해서 아마 정치 교체 대신 정권 교체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윤 총장이 본인의 스스로의 경험, 검찰총장 시절에 이 법치가 너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항상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가치,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너무 맞지 않는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친북 위주의 그 외교안보 정책, 시장 경제와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정권 교체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일단 정권 교체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도 일찍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의원들 많이 확보하고 또 더 중요한 정치는 세력이니까 당원들을 스스로 아마 모아서 현재 28만 명 정도인 국민의힘 책임 당원을 뭐 목표를 50만으로 하든 100만으로 하든 그 이상으로 하든 그래서 세를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센스를 보는 거는 우리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보다 더 젊은 우리 장해찬 평론가와 함께하는 거를 볼 때는 대단히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훈훈해지는데 장해찬 평론가님이 새로운 사실 알려주면 또 저희도 윤 전 총장 근황과 함께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총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덕담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사견입니다.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시기나 방법에 따른 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글쎄요. 지지 모임에 대해서 또 연락을 좀 했다. 그럼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할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 실제로 오늘 정권 교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지 모임에까지 그럼 이제 싱크탱크가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과 결합하는 방식의 대선 출마를 사실은 기정사실화하면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심의 이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최근 잇따라 보여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회동, 이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그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의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같이 가겠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보인 거고요. 지금 장해찬 평론가 나왔습니다만 젊은 층, 또 젊은 층과 같이 결합되는 젊은 소상공인들과 돌목상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모종윤 교수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33인 포럼으로 공정과 상식 포럼을 만들었던 정용상 지금 교수 이야기로는 지금 최근 전화를 받아서 격려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자발적인 모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만 관계가 별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지켜보고 있다, 뭐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직접 전화를 해서 격려한 건 지금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은 당연히 섰고 국민의힘과 같이 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조만간 정치 재개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는 것들을 이제는 내외에 다 알리고 있는 그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희동 얘기 중심으로 이제 윤 전 총장의 외부 활동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여의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퇴임 후에 처음 만난 현역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잘 알려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우리 국민의 분노가 자기들한테 향했는데 남의 많은 거 있어요 지금? 세상 천지에 어떤 정부가 국민들한테 분노를 가지고 폭력을 삼겠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질문도 장해찬 평론가님께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윤희숙 의원을 가리켜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다. 정치를 하게 된다면 윤희숙 의원과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가장 먼저 만났네요, 윤희숙 의원을. 뭐 제가 직접 이제 윤희숙 의원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한 사람의 개인이 시사평론가로서 추정을 해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보여왔던 행보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책 이야기를 듣는 게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정치인 만났지만 그전엔 다 정책 행보였잖아요. 결국 정치 싸움, 정쟁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 대안을 제시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정무적인 역할보다는 그동안 정책적인 날선 비판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실제로 경제 문제에서 대안이 있다, 해결책을 국민한테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윤 전 총장이 보여왔던 일관된 전문가 만나는 정책 행보와 윤희숙 의원을 특별히 먼저 만났다는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정치 같이 하자기에 그럼 국민의힘 입당부터 하시라라고 보냈고 윤 전 총장 웃더라라는 말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그러면 가장 만난 현역 정치인이 윤희숙 의원이다. 윤 의원이 어떤 사람이길래 혹은 윤 전 총장이 본인 저서를 어떻게 읽었길래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대통령과 향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로 윤희숙 의원을 택했던 것 같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또는 주 52시간 문제, 임대차법 관련해서 더 많은 비판을 할애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실은 검증의 시간을 많이 못 가졌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까지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자신의 해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청년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해법은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지 또 상대 진영에서도 뭔가를 반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혼자만의 어떤 행보보다는 일단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 해법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행보 말고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서둘러서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언론의 환경이 현재로서 보면 우호적인데 실은 비판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반대 지정이든 국민이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빨리 등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 정도면 등판한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 네. 예. 윤희숙 의원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윤희숙 의원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젊고 또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이고 또 전문가고 소통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의 인기가 있고 본인의 그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들이 윤희숙 의원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윤 의원도 그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의 윤희숙 의원과 친한 교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꼭 지역구가 뭐 서초갑 의원입니다만 윤 총장 사는 곳은 서초을이기 때문에 지역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만나가지고 경제 얘기, 그러니까 재정하고 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잘 팔로우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얘기하다가 이제 정치 얘기 잠깐 했는데 같이 정치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실 그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입당하라는 얘기도 나왔고 입당을 얘기한 다음에 입당하고 나서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젠다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꿈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도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윤 총장하고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진짜 윤 전 총장이 원하는 대로 윤 전 총장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은 뭐라고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될 텐데 윤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나가니까 10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이 56명인가 되는데 초선 사이에서는 약간 질지의 대상이 됐다고 하니까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쭉 저희가 만나봤듯이 윤 전 총장 행보가 대단히 빨라서요.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는 저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조만간 5선의 전직 의원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 속 인물입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수업을 저희가 한 화면에 한번 담아봤어요. 전문가들 조언 그룹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들, 장제원,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유상범, 정가빈. 이제 정가빈은 전 의원은 만날 테지만 김근식 교수님, 좀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까? 이제 조금 중도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잇따른 행보가 이제는 더 이상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는 적고 일단 국민의힘과 같이 결합을 해서 대권 가도를 공개 선언해서 가겠다는 것들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은 사실은 최근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 상당히 저는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지금 당대표는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높아져 있고, 또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3지대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같이 합류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저는 맞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빠르게 잇따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 국민의힘이 저분들 중심의 정체성과 이미지로 가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중도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중도화 전략을 해서 많이 이 중도 쪽으로 중원을 옮겨놨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 보면 권성동 의원, 정가빈 의원,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다 대부분 탈당파거나 아니면 비박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체성을 좀 보여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전 바른정당계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윤희숙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은 초선 의원이면서 신진적인 개혁 세력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희숙 의원은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경제 아니겠어요? 자기는 27년 동안 검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경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대체제로 사실 윤희숙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윤석열 총장이 입당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권 경쟁에 나서면 이분들과 같은 색깔, 이분들과 같은 노선, 이분들의 이미지로 국민의힘이 가기를 바란다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주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철 평론가님도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그럼 뭐 인물들, 뭐 지금까지 행보들을 종합해봤을 때 윤 전 총장이 뭐 진보가 0 그리고 보수가 10이라면 중도 보수 한 7, 8 정도의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점수로 매기기보다는 세 가지 키워드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사견인 것인데요. 세 가지를 나누면 반문, 중도, 그리고 청년입니다. 일단 명확한 반문 전선의 느낌이 납니다. 이전에 이 정책 전문가들 만날 때 하나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이었고요. 사실 이번에 모종린 교수님을 만난 것도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물론 K방역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이 피땀 어린 희생 위에서 쌓아 올린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문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반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우 강경보수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문이면서도 동시에 이 5.18 메시지를 보면 이 5.18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이 중도를 놓지 않고 가겠다는 것,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끌어안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행보마다 청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문, 중도, 청년 3대 키워드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쯤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의 이 발언이 일각에서는 참 무색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평당원 자격으로 9월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뭐 지금 자막에도 좀 공개가 될 텐데,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등번호 2번 달고, 그러니까 기호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라는 말을 붙였다. 그럼 평당원으로 입당할 가능성도 꽤 큰 겁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실은 대선 후보로서의 경선에 직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원이냐 아니냐 어떤 직책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또한 이게 굉장히 전략적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 가벼운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과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어떤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혈혈 단신으로 오는 게 점령군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람으로 의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 등번호 2번 얘기도 뭐 정권 교체 혹은 국민의 입당 뭐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있다고 보면 그냥 대체적인 평가겠죠? 저는 등번호 2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일단 많은 주위에 조언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조언을 받고 결국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주위에 있다고 해서 뭐 6월 입당이다, 7월 입당이다, 입당 여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만났다는 건 적어도 제1야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추후 최종 결정은 윤석열 전 총장이 오롯이 스스로 내릴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시사평론가 자격으로 여쭤본 거라서. 충분히 평론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윤 전 총장 관련 이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뉴스 여전히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